시끄러워. 예. 오늘 30개 나온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저기 채점 안 했나 봐요. 뭐 개수의 의미를 두지 마세요. 30개 나오면 무슨 대신하는 제가 그런가요? 여러분들 이제 중개사법을 여기서 점수 많이 나와야지만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럼 이제 점수를 중개사법에서 다 올려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고 그래야 되는데 당연히 나는 점수를 당연히 많이 올릴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개사법을 공부했느냐? 공부는 별로 안 해놓고 점수는 많이 맞으려고 노력하고 맞으면 생각하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최소한 공법 공부하는 것에 3분의 1은 공부해줘야 돼요. 근데 중개사법이 충분히 점수가 나오는 과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거의 잘 안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3분의 1 정도, 공법에 공부하는 게 3분의 1 정도만 공부하면 충분히 일단 따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은 지금 머릿속에 중개사법이 어느 정도는 틀이 잡혀 있어요.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저는 그거는, 좀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 틀이 잡혀 있어요. 다만, 이걸 어떻게 써먹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써먹는 거, 어디서 써먹는다? 여기서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여기서 써먹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가면서, 여러분들 이제 지문 연습 있죠? 일단 이거를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사법 점수 많이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 시험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뭡니까? 저는 식사하고 나서, 그것까지 오기도 귀찮다. 여기서 써야지. 1번부터 2, 3, 4, 5번 있죠? 여기에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 3번이 일단 옳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은 뭐 한다? 내가 지금 이게 맞췄어요. 동그라미에서 맞췄습니다. 그럼 이거 봐야 안 봐요? 봐야 돼요, 이거. 맞췄으면,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라는 것은 맞는 건 이상하게 안 보게 돼요. 뭐만 보는 거예요? 틀린 것만 보죠. 근데 틀린 것도 뭘 보느냐? 답만 봐요. 답만 자꾸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중개사법 연습합니다. 2시간을 꼬박 잡아서 연습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1번부터 다 보셔야 돼요. 1번 문장 쭉 읽어보면서 틀린 부분 하나들 한번 찾아보고요. 자, 예를 들어서 보죠. 이제 19번을 푸는 걸 예를 들어보죠. 자, 19번에 보면 자, 공유사법령에 대한 설명에 대한 옳은 것은 답 5번이었죠?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다시 봐야 돼요, 여러분들. 개혁공개에서 이 법이 다른 법률 특별주의는 결제하고는 비밀 누설해서는 안 된다. 자,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체크해야 돼요. 어디가 틀렸는지, 어디가 틀렸어요, 일단은. 예. 다른 특별히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여기서 틀렸죠?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또 뭘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는? 형벌 1-1 생각해야 되고, 이거는 누구에게 부여된 거다? 개혁공개에서 부여된 거다. 개혁공개 등에게 부여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다 하나씩 생각해줘야 돼. 그러니까 문장만, 이게 틀렸구나, 라고 해서, 여기가 틀렸구나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위반하면 형벌은 어떻게 되고, 처분은 어떻게 된다까지를 하나하나씩 다 생각하면서 문장을 봐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체크하기 때문에 다시 답을 찍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없고, 이게 이제 지문 연습이라는 거예요. 지문 연습. 이게 하나의 지문을 하나씩 보면서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자, 그 다음에 또 틀린 거, 맞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럼 틀리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럼 틀리다.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씩 체크해 가야 돼요. 이거를 하면 20문제 푸는데 1시간 걸려요. 제가 지금 풀이해서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걸려요. 그렇게 해서 딱 정확하게만 쭉 보면서 틀린 부분들, 문구들 하나하나 보고 넘어가면 딱 2시간 걸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녁, 오후에 끝나고 나서 해보세요. 20문제 푸는데 1시간 걸려요. 제가 이제 풀이해서 하는 거랑 비슷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렇게 연습을 해놓으면 다른 과목 공부해도 돼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거 답이 내가 왜 틀렸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문장 연습을 일단 해보시라. 이게 한 2-3번 연습하면요, 지문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마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이제 지문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라. 자, 일단 지금
많이 틀렸다. 이거 의미 없어요. 많이 맞았다. 또 의미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의미 없으니까 너무 열받지 마시고 아무래도 점심 때 아마 소주가 꽤 날아갈 것 같은데. 제가 시험 보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거지. 근데 어쨌든 지금 의미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 몇 개 맞았다는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의미를 두지 마세요. 자, 보죠. 이제 최종 하이라이트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10월 3일 날 하는 백서 문제 있죠. 백서 문제 특강까지가 어느 정도 딱 들어가면 백서 문제. 이번에 이제 어차피 저는 커리큘럼대로. 다음 주는 여러분 저 커리큘럼 보셨죠? 일정표. 못 봤어요? 저 붙여놓은 것 같은데. 다음 주가 제가 휴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가 휴강을 하고, 민법 선생님이, 우리 원장님이 민법을 하겠다라고 하네요. 이게 노는 꼴로 못 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아마 시간이 다음 주는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뒤에는 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일단 휴강, 3일날 정규 커리큘럼대로 하되 2주 하는 거를 1주 만에 끝낸다 그랬죠? 3일날 백선 문제를 1번 100번까지 한꺼번에 하루 만에 풀고, 그리고 하루를 제가 여러분들도 지금 쉴까 했는데 어쨌든 쉬는 꼴을 못 보니까 다음 주에 민법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저는 뒤로 이제 커리큘럼 정상적으로 나가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안 와요. 다음 주는 누가 온다? 우리 여기 원장님 옵니다. 그러니까 별로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 뭡니까? 그냥 이 립서비스라 그러죠? 립서비스만 하는 거. 네. 그래도 안 와요. 자, 일단 봅시다. 21번 보죠. 어쨌든, 끝나고 나서 지문 연습해줘야 돼요. 하나씩 지문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 출제위원이 되세요. 내가 만약에 문제 풀면 요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되겠다. 문제 하나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문제를 출제하면 요걸 이렇게 바꾸겠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시는 얘기예요. 문장을 보면서 스스로 한 문장 한 문장 생각을 하다 보면 나중에 문장을 읽어가면서 눈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 장난친 거구나라는 게 보이게 돼요. 자, 21번 보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소속공개사가 대행하는 경우 소속공개사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X. 자, X입니다. 왜 X죠? 네. 소속공개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소속공개 하는 역할은 들고 가서 제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소속공개사가 작성하는 수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 매도인 또는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중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 신청할 수 없다. 정정 신청할 수 없죠. 예, 요거 2번이 맞는 내용이죠. 자, 지금 정정 신청 사항이 있었죠? 정정 신청 사항이 여러분들 정정 신청 어떤 경우 정정 신청해요? 정정 신청은 어떤 경우에 한다? 잘못 기재됐었다는 거죠. 자, 인지목, 그 다음에 면대종사였죠? 면대종사, 이렇게 했습니다. 뭐였죠? 인적사항, 지분, 거래 지분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지목, 면적, 대지권 비율, 종류, 그 다음에 사무소 소지, 부동산의 종류와 사무소 소지, 개업공개 사무소 소지죠? 이때 인적사항 부분에서 뭐하고 뭐가 잘못 기재됐으면 제외된다 그랬어요. 성명, 주민번호가 잘못 기재됐다. 이거는 어떻게 된다? 제외된다 그랬죠? 성명, 주민번호 잘못 기재됐다. 어떻게 된다? 신고를 다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에 나오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에 보죠. 일단 2번이 맞는 이유고 3번에 시도회사는 등록관청의 신고의결 검증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한다. 자, 일단 시군구청장이 가격 검증하죠. 그 결과를 세무서와 그 다음에 시도회사에게 보고하죠. 이건 며칠이네? 예, 날짜 없다 그랬죠? 여기 날짜 없다는 거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여기 날짜 조심해야 돼요. 며칠이는 규정 없습니다. 그런데 자, 시군구청장 받았죠? 받은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 다시 보고하죠. 이거는 매월 네, 그렇죠. 15일까지. 다음 달 12일 아니라 매월 15일까지.
자, 4번에 거래대금 지급 자료 제출하지 않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원의 벌금에 처한다. 요거 찍으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아, 찍었습니까? 자, 거래대금 지급 자료 제출하지 않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그렇죠, 과태료죠. 벌금 과태료를 바꿔서 문제 참 많이 나옵니다. 실제 기출문제에서 보면 벌금 과태료가 뒤바뀌어서 문제는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시장군수청장은 거래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해당 등록관청에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된다.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장군수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지역에 있는 등록관청에 통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기억나시죠?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이때 어떻게 한다? 해당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게 통보하라 그랬죠. 며칠 이내? 10일 이내. 자, 이거 조심할 것. 누구에게 과태료 부과하면 통보 없어요. 거래 당사자에게 부과할 통보 없습니다. 누구한테 부과했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 부과했을 때 통보 규정이 있어요. 자, 그 다음 22번. 다음 확인설명서 1의 작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건 뭐 좀 쉬운 내용이에요. 자, 그래도 그나마 좀 쉬운 내용입니다. 자, 기억에 대상물건 표시라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예, 맞는 내용이죠? 물건 표시라는 대장을 통해서 기재한다 그랬죠? 관리에 관한 사항란에는 주차장 판매 의뢰서를 기재한다. 자, 주차장 판매 의뢰서가 어디 있는 거예요? 입지에 있죠. 그럼 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뭐 기재되죠? 예, 경비실하고, 예, 관리주체. 그렇게 기재되죠? 자, 만약에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요약집 한번 펴서 보세요. 기억 다 나시면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들 112페이지에 보면, 요약집 112페이지에 지금 112페이지.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 서식은 자꾸 보셔야 돼요. 서식과 관련된 작성법을 자꾸 봐야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뭐가 있더라? 경비실하고 관리주체 이렇게 했었죠. 자, 그 다음에 건폐 용적률 사항은 건축물 대장 확인하기 기재한다. 시군조례죠. 자, 그 다음에 환경조건란에는 일조 소음 진동 배수사를 기재한다. 배수 어디 있어요? 네, 내부시설문란에 있죠. 그 다음에 내부시설 및 상태란에는 벽면 상태 기재한다. 벽면 도배란이 별도로 있죠. 예. 자, 그렇게 하면 일단 옳은 것은 뭐? 기억 하나죠. 자, 23번. 자, 매수 신청 대료 관련된 대법원 규칙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법원행정처장은 시도지사에게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X. 왜 X죠? 네, 시도지사. 자, 시도지사가 없다 그랬죠? 자, 일단 법원행정처장은 누구에게? 국장, 시군구, 협회 이렇게 됐죠? 국장, 시군구, 협회.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법원행정처장 이것도 문장 바뀔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장은 요청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이 개업공개사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은 누가 정보제공 요청할 수 있는 거? 법원행정처장이. 누구에게? 국장, 시군구, 협회. 자, 2번 매수신청 대리하는 경우 대리권은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문서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도 포함된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에 자, 위임받아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임장에다 뭐 첨부한다? 위임장에다가 위임인감 증명서가 첨부되죠. 거기에 하나 더 첨부되는 게 뭐 있었어요? 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이 아니라 원본도 아니고요. 대리등록증 사본이에요. 자, 대리등록을 하고 나서 대리 업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이 아니라 뭐다? 매수신청 대리등록증 사본. 자, 그러면 3번에 사건 카드 및 확인설명서 영수증 서면 날에는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예, 중개사법의 인정이죠. 즉 등록환청의 등록가 인정. 그 다음에 확인설명시 당일 매수자 대리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 인수해야 될 권리 등의 사항도 설명해야 한다. 예, 4번이 맞죠. 자, 확인설명사항이 뭐였었죠? 표제, 경, 부 네 가지 썼다 그랬죠. 표 뭐예요? 표시 및 권리관계, 제한사항, 경제적 가치, 부담 인수에 대한 사항이 이렇게 되죠. 취득함에 따라 부담 인수 사항. 자, 경제적 가치가 뭐라 그랬어요? 시가라 그랬죠, 시가. 자, 그러면 5번에免정태리 등록 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장은 7일 내내 공인중개사 중개법인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7일이 아니고 14일. 예, 그렇죠. 자, 그러면 24번. 부동산 등기 투표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함에도 미등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처로부터 60일 이내 보존 등기를 하여야 한다. 예, 맞아요. 자, 보존 등기 의무가 있었죠? 자, 보존 등기 의무. 자, 이걸 어떻게 됐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전 등기하고 보존 등기 의무. 아마 여러분들 요약집은 몇 페이지죠? 제가 요약집을 좀 안 갖고 와가지고 요약집 뭡니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예? 122페이지? 예, 122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완전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신 분들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이전 등기 의무와 보존 등기 의무가 있었죠? 자, 일단은 이전 등기 의무부터 보죠. 이전 등기. 자,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나눠지죠? 쌍무계약, 그 다음에 또 편무계약 나눠진다. 자, 쌍무계약은 어떻게 되죠? 쌍무계약은 예, 반대급부. 자, 반대급부의 이행, 급부의 이행이 어떻게 된다? 완료된 날부터 며칠? 예, 60일이었죠. 자, 이게 뭐라 했어요? 잔금지불이었죠? 자, 그 다음에 편무계약은요, 어떻게 돼요? 계약 효력이. 자,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된다?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최소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거는 몰라도 쌍무는 좀 기억하고 넘어가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상에서 제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등기 언제까지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시간 날 때 아무 때나 하세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예, 요것만큼이라도 일단 기억해놔라. 자, 근데 보존 등기 의무가 있었죠? 보존 등기 의무가 있었는데 이 보존 등기 의무와 관련된 부분은 자, 등기가 가능한데도 제3자에게 양도했다. 그럼 아직까지 미등기죠? 이때는 어떻게 한다? 계약 체결일,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60일이라고 했죠. 그리고 아직까지 법적으로 등기가 어떻게 된다?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불가능한 상태다. 즉 등기할 수 없는 상태예요. 법적으로. 그러면 이때는 제3자 양도했을 때는 언제부터? 가능하게 등기가 어떻게 돼요? 가능하게 된 날 있죠? 된 날부터 시작해서 며칠? 60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런 이전 등기, 보존 등기 의무는 기억해놓는데 특히 이전 등기는 좀 기억을 좀 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보죠. 1번이 일단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보죠. 거민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공청 하여하며 그 위임받은 해당 등기소에서도 가능하다. 등기소에서 위임받나요? 어디로 위임해주죠? 위임해 줄 수 있죠? 읍면동장에게 위임시킬 수가 있다 그랬죠? 들어는 보셨죠? 읍면동장. 자, 그 다음에 매매 등 쌍무계의 경우 계약 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한다. 아까 뭐라 그랬죠? 반대급부에 이행해달라. 잔금지불일이죠? 자, 그 다음에 등기원을 허위기재하여 등기 신청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에서 3천만 원의 벌금을 처한다. 등기원인 허위기재 형벌 3-1억. 3년 1억이죠? 3년 1억. 자, 탈세 목적이나 법률 협의 목적으로 중간상기 같은 경우 등기는 무효관이나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을 처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1억이죠? 3년 1억. 자, 그러니까 4번, 5번 같이 묶습니다. 묶어서 등기원인 허위기재와 등기원인 허위기재, 그 다음에 또, 자, 탈세 등에 대한 미등기 전매,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3년 1억 이렇게 되죠. 자, 그럼 25번 보겠습니다. 다음,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전속중개에 관한 기술,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당사자 약정 없는 경우 3개월로 한다. 맞죠? 자, 이건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그 전속중개 계약 체결한 의뢰인이 유효기간 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비용 발생분에 대해서 보수 얼마 범위에서
50% 면에서 지급한다 그랬죠. 자,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당사자 자유죠. 체결 자체는 자유. 그 다음에 4번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반중개계약서 사용해야 하며 이를 3년간 보관해야 된다. 전속중개계약서는 뭐 써야 된다? 전속중개계약서 써야죠. 그리고 3년간 보관. 이거 위반하면요. 업무정지. 예. 다시 한번 서식 관련 위반보다 업무정지.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업무처리사항을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한다. 예. 뭐 이건 특별히 설명드릴 필요 없을 거고. 자, 26번 보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 및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정보사업자 및 개업공개사가 부담하는 의무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예로부터 한 거 공개해줘야지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 예, 맞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의뢰인은 당해 중개대상의 거래가 완성된 때 지체 없이 이를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누가 누구에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가 완성된 때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를 통보하라고 그랬죠. 예. 자, 그러면 4번에 거래정보사업자가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면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 받을 수 있다. 행정처분, 지정, 취소죠. 그 다음에 행정형벌, 예, 1-1이죠. 자, 다시 한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세 가지 의미였죠. 다시 이제 세 가지 다 보겠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의뢰받는 정보? 개업 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공개하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되고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라고 했었죠. 자, 요거 위반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또 하나 1- 부분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개업 공개사 의무 있었죠. 개업 공개사는 물건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거래가 완성되면 거래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라 그랬죠. 요거 위반하면요. 업무정지. 답이 업무정지 2번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한다.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7번 문제 보죠. 다음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관한 것이다. 틀린 것은 기억에 개업공개사가 행하는 확인 설명은 계약 체결 후에 하는 것이고 확인 설명서 작성은 계약 체결 전에 해야 하는 것이다. 바뀐 거죠. 확인 설명은 계약 체결 전에 해야죠. 그 다음 확인 설명서 작성은요. 계약 체결 후에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하는 거죠. 자, 이번에 개업공개사는 중개를 받은 때 중개완성 전까지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당사 쌍방에게 교부해야 한다. 자, 중개 완성돼가지고 뭐 할 때?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그랬죠? 자, 작성하는 때 뭔다?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거 확인 설명서죠? 이게 확인 설명. 자, 다시 한번 확인 설명은 언제 하는 거고? 계약 체결 전, 중개 완성 전이죠?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은 거래계약 체결되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하는 거죠. 시점을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확인 설명서는 몇 년간 보관? 3년. 그 다음에 주택의 경우 벽면 도배, 학교, 근접성, 입주 조건 이것도 설명 대상이죠.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은 종류, 집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건축 연도 이것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예, 설명해 줘야면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은 기억, 니은.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 찍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렇게 실수하는 가끔 합니다. 다른 학원에서도 거의 다 한 문제 정도 꼭 실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수를 줄이는 것도 연습이라고 그랬죠? 실수를 하나씩만 줄여도 세 과목에서 3개가 건집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자꾸 실수를 줄이는 걸 연습하라. 자, 28번 보죠. 경기도 김포시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개사 갑은
거래계약 3억 원, 토지매매계약 성사시켰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개사 을은 보증금 1억 원에 권리금 1억 원, 월세 100만 원에 계약기간 2년 상가임대차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들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갑은 최대치로 1번으로부터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중개보수. 자, 토지죠? 토지니까 0.9%, 3927, 270만 원이죠. 자, 그 다음에 을은 최대치로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자, 보증금 1억, 권리금 1억, 월세 100만 원이죠. 권리금 계산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러면 1억에 100만 원 곱하기 100 하니까 총 2억이죠. 합산하면 자, 그러면 2억에 0.8 들어가요? 9 들어가요? 9 들어가죠. 왜요? 이게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 아니죠. 이 뭐예요? 지금 상가죠. 상가니까 주택 외죠. 그러면 국토교통부령을 적용하면서 협의를 받는다. 이때 국토교통부령은 매매, 교환, 임대차가 모두 0.9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180만 원. 298, 180만 원이죠. 자, 그러면 1번에 개업공개사 갑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총액이 을이 받을 수 있는 보수총액보다 많다. 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을이 중개보수 계산할 때 권리금 포함시키지 않죠. 자, 그 다음에 특별한 약정이 하지 않아도 중개보수 청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갑이 일반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수는 270. 자, 갑을 모두 약정 없이 법정 범위 내에서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1.8 이내로 받을 수 있다. 1.9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29번 공사법령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개업공개사는 사용권한 있는 자의 사용승낙서를 제출해야 된다. X. X. X입니다. 뭐 틀렸어요? 모든 자가 틀렸어요. 자, 보죠. 사무소 공동 사용할 때, 자, 여기에 갑, 을, 병, 그 다음에 정, 4명이서 사무실을 공동 사용합니다. 이때 갑이 이 사무실을 임대차 했다면, 이때 사용 권한 있는 자는 누구? 갑이죠. 얘는 사용승낙서 제출할 필요 없죠. 그래서 자, 보통 이럴 때는 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갑이 임대차 계약 체결한다면 얘는 지 승낙서 지거 승낙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모든 개업공개사는 틀린 거예요. 그래도 1번 많이 집어넣었어요, 답. 자, 그 다음에 보죠. 이번에 개업공개사가 미성년자를 중개업을 고용하여 중개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고용인 책임을 진다. 2번 2 맞습니다. 2번이 답이에요. 자, 일단 미성년자는 중개보존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나 미성년자 채용하면 어떻게 돼요? 채용해서 일 시키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당연히 고용 책임 지는 거죠. 자, 일단은 법적으로는 중개보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 여러분들 이제 가끔씩 이런 경우 중개사무소 이런 경우 종종 있어요. 자기 딸내미 아들내미 중개사무소 와가지고 야, 너 방학 기간에 뭐하냐 논의 사무실에 와서 좀 일 좀 해라. 이것도 다 뭐예요? 중개보존이에요 다. 그럼 일단은 미성년자 딸내미 아들내미를 내 사무실에 와가지고 일 시키면 일단은 그것도 중개보존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 얘는 원래는 중개보존 못하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돼요? 져야지만 되는 거죠. 이거는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결격사유자 모두 다 해당되는 거죠. 결격사유자를 중개보존이나 소속공개에 둘 수 없죠. 근데 만약에 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한다? 당연히 져야지만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 내가 그랬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증세가 더 심해집니다. 의심병의 증세가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분명히 맞는 건데 한 바퀴, 더 돌려서 보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바뀌었나 저렇게 바뀌었나.
그러니까 의처성 생긴다니까요. 자, 봅시다. 어쨌든 2번이 맞는 내용이고 3번을 보죠. 개업공개사가 경매부동산에 대한 맨청 대리, 입찰 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맨청 대리 등록을 해야 한다. 어디에요? 네, 지방법원장. 사무소 명칭이나 명칭을 위반하여 철거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 처한다. 네, 과태료 없죠? 대집행할 수 있다. 철거 명령을 받았는데 철거하지 않죠? 그럼 대집행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한 자가 등록 신청 후 3개월 내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 처한다. 자,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하지 않았다. 자, 그것도 그러지만 언제부터 3개월 이내 업무를 안 한다면 등록 신청 한 자가 등록 신청 후 3개월이죠. 이때는 자, 3개월이라는 기간을 언제부터 3개월이에요? 등록한 때부터 3개월이에요. 등록한 때, 등록 신청한 때부터 3개월이 아니라 등록한 때부터 3개월을 초과해서 업무를 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때부터는 100만 원의 과태료죠? 그러니까 등록 신청한 때부터 하는 것보다 등록한 때부터. 자, 어쨌든 틀렸고요. 자, 30번 보죠. 공사법령에 대한 설명 오는 것은 자, 1번에 자격증을 사무소에 게시하지 않은 소속공개사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한다. 이거 누가 100만 원 먹어요? 그렇죠. 개업 공인중개사 100만 원 먹죠. 자, 그 다음 이번에 협회 발기는 회원 300명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도에서 각 20명 이상 회원이 참석해야 한다. 맞아요? 자, 발기인 몇 명이죠? 발기인 300명 이상. 자, 회원 300명 이상이죠? 이 발기인이 하는 일이 뭐죠? 정관을 작성해서 뭐한다? 서명 날인하죠. 서명 날인하고 그리고 이 정관을 어디로 보내요? 창립총회로 보내죠. 창립총회로 보냅니다. 창립총회는 몇 명? 600명 이상. 그럼 뭔가가 감이 좀 오지 않아요? 자, 이때 서울에서 얼마? 100. 광역시도에서 20. 여기서 써먹는 거죠? 이거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틀리다 제가 몇 번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서울에서 100, 광역시도 20은 요 창립총회 600명에서 써먹는 거. 자, 얘네들이 하는 일보다 정관을 뭐예요? 의결하는 거죠. 정관을 의결한다. 자, 그러면 3번을 보죠. 3번에 휴업신고란 개업공개사는 그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거 아까 하셨죠? 누가 누구에게 언제까지? 그렇죠. 그렇죠. 등록관청이 협회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교수님하고 문제 푸는 걸 잘 풀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왜 잘 풀리냐? 읽어주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익숙했느냐? 동영상에 익숙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동영상 그만 보고 교재 좀 제발 읽으시라 그랬죠. 1차 과목. 여러분들은 이미 어디에 익숙했냐면 동영상에 익숙했어요. 어디에 익숙했어요? 목소리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니까 읽으면 다 눈에 보여요. 읽으면서 같이 따라가죠. 그래서 누군가 그러더만요. 작년인가. 뭐 이 소리는 매년 들어요. 저 시험때 오셔가지고 읽어주세요 그러더만. 읽어주면 점수 잘 나올 거예요 아마. 아마 듣기 평가를 한다면 아마 점수 잘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냐? 이걸 스스로 읽어나가는 연습을 자꾸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연습이 자꾸 안 된 거예요. 교재, 요약집 계속 반복해서 읽고 문장을 눈에 익혀놓으면 이런 부분들이 점점 이제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어쨌든 제가 읽으면 답이 확실히 나오죠, 이제. 예, 문장 탁 읽을 때, 아, 이거구나. 눈에 탁탁 들어와요. 자, 보죠. 이제 4번 보죠. 4번에 법인의 경우 공인중개사인 사무동면이 아닌 소속공개사는 인장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해야 되죠. 소속공개사는 사원임원인 소속공개사건 직원인 소속공개사가 무조건 업무 수행할 수 있죠. 그건 당연히 인정된 의무 다 있는 거죠. 직원이든 아니면 사원임원이거든 소속공개사는 모두 인정된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에 업무부정 설정 서류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나 등록 신청 시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예, 5번이 맞네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에는 업무부정 설정이 설치 신고 요건이었죠. 근데 등록 신청할 때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했을 때는 등록 요건이 아니었죠. 31번 보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경매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에 집행법원은 압류 효력이 생길 때부터 일주일 이내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종기를 매각 결정기일 이전으로 정하는 결정을 한다. 배당 요구의 종기를 언제 전까지로 잡는다 그랬어요? 배당 요구의 종기를 저번 주에 경매했던 것 같은데 그죠? 저번 주에 경매했었죠? 네, 마지막 문제풀이 하면서 저번 주에 경매했습니다. 자, 그렇죠. 누가 하셨나? 첫 매각기일 전. 매각 결정기일이 뭐예요? 첫 매각기일 전. 자, 그래서 배당료 종기를 언제까지 잡는다?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잡는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배당 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한다? 그러면 틀리다 그랬죠. 그렇죠. 배당 요구의 종기일까지. 자, 다시 한번 배당 요구는 언제까지 한다? 배당 요구의 종기일. 그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잡아준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자, 이번에 매신청 보증금은 매신청 가격에 1할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여기서 한 줄만 읽으면 끝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매수 신청 가격 1할이 아니죠. 최저 매각 가격이 1할. 자, 그 다음에 3번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감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소멸되지 않죠? 예, 딱 한 글자만 바꾸면 돼요. 이 문장 맞으려면. 그렇죠. 대항할 수 있는을 이자를 업자로 바꾸면 이 문장 맞습니다. 이번에 그 뒤에 보증보험회사 지금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제도는 있다 그랬죠? 제가 얘기했었죠? 이게 제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증보험회사에서 하도 사고 많이 나니까 상품을 슬그머니 걷어들일 뿐이지 이제 조문에는 있어요, 이게. 상품만 살짝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4번에 부동산 매각의 법원 경매는 기일입찰, 기간입찰, 호가 경매 세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다. 예, 4번이 맞네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하고 지역의 허가 대상 농지를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 없으나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매각길과 제출해야 한다. 자, 일단 경매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허가 안 받는다 그랬죠. 왜 안 받아요?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기억하라죠. 자, 자,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면 공법상 규제가 거의 다 면제된다 그랬죠? 그렇게 기억하라죠. 자, 그러면 요 공매. 자, 경매 일단은 경매는 허가 토지거래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는 허가받지 않는다. 왜 안 받는다? 법원 국가죠?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응용해 보세요. 자, 공매는 두 가지 했죠? 자, 압류부동산 공매와 그 다음에 또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로 나눠지죠? 자, 이때 압류부동산 공매 토지거래 받아야 안 받아요? 허가 안 받는다 그랬죠. 응용해 보라 그랬죠. 이거 어디서 해요? 압류부동산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죠. 세무서장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죠. 국가나 지자체입니다. 그럼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랬죠. 토지거래 안 받는다. 왜? 이거를 경매 허가 안 받는다. 공매 허가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건 누가 하는 거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받는다. 라고 기억하면 없어요. 그럼 쉽게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비업무용 부동산은 원칙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랬죠? 이거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사적인 부동산이에요. 대신 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매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허가를 원칙적으로 받는데 안 받는 게 있었죠. 뭐예요? 3회 이상 유찰이었죠. 자, 그렇게 구분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2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권자가 가정공동생활화가 있었다면 상속권자와 사실혼 관계자가 공동승계한다. 가정하면 뭐예요? 상속권자가 승계하죠? 가정 안 하면 사실혼과 이촌이죠. 사실혼과 이촌. 예, 그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유된 주택의 경우 그 이후 임차인은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 받을 권리 없다. 요거 아마 찍으신 분들 꽤 있을걸요? 요거 틀렸습니다. 자, 그렇죠. 지금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해줘야 돼요. 자, 아직 이해가 안 가는 분인데, 자, 일단 틀렸습니다. 자, 여기에 A가 1,000만 원에 들어가 있죠? 근데 돈 못 받고 나왔죠? 임차권 등기 했죠? 여기 B가 다시 1,000만 원 하고 들어가죠? 그럼 후에 들어간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가 이미 돼 있다면 뭘 못 받는다? 최우선 변제, 소액 보증금 외에는 우선 변제를 못 받죠. 왜? 얘도 가장 먼저 주고 얘도 가장 먼저 주면 다른 담보물권자가 저 손해가 나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 못 받아요. 그러나 우선 변제는 뭐예요? 확정일자 우선 변제는 순위에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순위에서 주게 되는 거죠. 이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임차권 등기명에 의한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해진 경우 그 임차주택이 경락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 돼야 한대요. 된다고 했죠. 소멸된다. 임차권 등기는 경매에서 소멸된다. 그런데 언제나 소멸된다 그러나 항상 소멸된다 그러면 틀리다 그랬죠. 왜? 소멸 안 되는 경우 있죠. 예외.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인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멸된다. 일단 소멸되는 게 맞아요. 다만 예외적으로 소멸되지 않는 게 있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3번 왜 틀렸어요? 다시 한번 3번 틀린 이유가 뭐예요? 이유라도 알고 넘어가야죠. 틀린 이유 뭐라 그랬죠? 일단 소멸된다 그랬죠. 예, 경매에서 소멸된, 경락에서 소멸된다 그랬습니다. 다만 예외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이때 대항력 있는 무슨 뜻이죠? 그렇죠. 말소기준 권리 위에 있는 권리라고 그랬죠. 그럼 당연히 인수되는 권리죠. 소멸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만 소멸되지 않는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4번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없다. 있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도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어떤 과정? 임대인의 동의. 5번에 확정일자 없이 대항 요건만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에 의해 임차권이 경유된 경우 우선 변제권 취득한다. 5번이 맞아요. 자, 임차권 등기가 되면 뭐다 그랬어요? 우선 변제권 생긴다 그랬죠? 예, 그 얘기 5번 맞는 얘기고. 자, 33번 보죠. 다음 중 외국인 토지법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국적이 변경되어 이전에 보유하던 토지를 계속 보유하던 경우 변경일부터 60일 이내 시장구청장에 신고해야 된다. 예, 6월이죠. 계속 보유 신고 변경일부터 6월. 생태경관 보전지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된다. 생태경관 보전 허가지역. 자, 허가지역에서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구청장은 30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한다. 15일. 이건 뭐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15일. 자, 경매로 인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대금 완납일부터 6월 이내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예, 맞죠. 경매, 계약 외원인이죠. 계약 외원인은 언제부터?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죠. 자, 경매는 취득일 언제? 대금 완납일이죠. 자, 5번에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취득하면 형벌이 2-2죠. 예, 2년 이하 징역 또는 2,500원 벌금.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2년 이하 징역된 토지가액이 100분의 30?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디서 본 것 같죠? 네. 토지거래 허가, 국토기획법상의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서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요 형벌 2년 이하 징역된 토지가 100분의 30 이게 국토기획법에 나오는 거죠. 자, 어쨌든 외국인 토지법에서는 어떻게 된다? 2-. 자, 34번 보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보법상 내용으로 일치하는 것은 1번에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받는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 양수한 금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 승계한다. 네. 금융기관 우선 변제권 승계 요거는 보증금 대출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했어요. 주택도 그대로 똑같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가 경유되면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 취득한 경우 대항력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뭐 주택상가 임차권 등기 그대로고요. 자, 소액 보증금의 우선변제는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월차임에게 은행법에 의한 대출금리 감안해서 얼마? 100을 곱한 거죠. 예, 포함해야 한다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적은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렇죠. 서로 협의가 꼭 들어가지만 된다 그랬죠. 그냥 상당 보상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서로 협의하여. 5번에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맞는 내용이죠. 자, 3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상으로 틀린 것은 몇 개? 이거 몇 개 찍었어요? 답은 3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강조한 게 2개 있을 거예요. 제가 그것만 싹 집어넣으려고 그러다가 그냥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하나 더 바꿔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자, 35번 보겠습니다. 자, 계산명령상 집, 예, 장의 변경명령할 수 있다 그랬죠? 집, 집행방법, 예, 예탁기관, 장, 장부의 변경명령할 수 있고요. 자, 불적 가손, 제가 동그라미 쳐놓으라 했던 거 있죠?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가치가 없던 인정한 자산의 손실 처리. 아래 위로 바뀌어있죠? 네. 자, 그리고 그 밖에 입원 및 협회 정관을 준수하지 않냐요. 예, 자, 그 밖에 입원 및 공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요. 자, 정관 대신에 뭘 집어넣어라? 공제 규정.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맞은 개수는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니니까 잘 맞건 못 맞건 상관없이 계속 연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해 줘야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늙어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비읍에는 틀린 거 보죠. 유율이 어떻게 되죠?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밑에 거 위로 올려야죠. 그 다음에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자산의 손실 처리. 이렇게 돼야 되고요. 자, 그 밖에 입원 및 협회 정관이 아니라 뭐다? 공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요. 자, 3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확인서문서 1의 기본 확인 사항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 이건 금방 나오죠? 전기. 전기는 어디 나오는 거예요? 세부 확인 사항란에 내부 시설 부분 나오죠. 확인서면서 하식은 워낙 여러분들이 아마 꽤 연습을 해놔서 아마 어지간한 내용들은 아마 좀 잡아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자, 37번 보죠. 공유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동일등록관청으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동일관청으로 사무소를 이전했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자, 여기서 2가지였죠. 등록증에 변경사항 이제 교부할 수 있고요. 그러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재교부를, 변경을 안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럼 뭐 한다?
재교부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교부도 할 수 있고 변경교도 할 수 있고. 2번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이전 후 중개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2번 예 맞아요.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는 모르는 게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한참 지금 어디가 지금 혹시나 틀렸나 지금 틀렸나 하고 계속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자 사무소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10일. 어디다가?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죠? 예 맞는 내용이죠. 1번 보고 맞다는 생각하고 1번 쳐다보죠. 그렇죠? 쳐다보지도 않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요즘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앞에 꼬시는 문제가 하나 딱 있다 그랬죠? 유혹하는 문제가 하나 딱 나옵니다. 문항이 딱 나와요. 맞는 듯 틀린 듯 하는 거. 그리고 실제는 답은 뭐예요? 자, 2번이 이렇게 맞는 듯 틀린 듯 문제 나오면 답은 실제 3번이나 4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찍고 넘어가도록 유혹을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그러니까 혹시나 한 밑에 한 문장 정도는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런 다는 읽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문장 정도를 한번 더 읽어보시면 그런 실수 조금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자 그러면 한숨 쉬지 마시고요. 자 일단 보죠. 3번 보죠. 3번에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 분사무소 설치신고 필증을 재교부하고 5일 이내 이전 전 이전 후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자, 설치신고 필증을 일단은 이전하면 필증을 재교부하죠. 그리고 나 이전 전 이전 후 등록관청에 통보하죠. 언제까지요? 지체 없이. 7일이라는 건 지체 없습니다. 자, 업무정지 받은 개업공에서는 그 사실을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해야 한다. 중개사법에는 없죠. 이거 어디 있어요? 예, 대법원 규칙이 있는 거죠? 대법원 규칙이 있는 거. 자, 분사무소는 개별적으로 등록처소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분사무소 개별적으로 업무정지 할 수 있죠. 개별적으로 등록 취소할 수 안 되죠. 왜? 분사무소는 설치신고이지 개설 등록이 아니죠. 자, 38번. 다음 중 주택 보수 및 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자,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보수, 실비, 한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의 전원 범위 안에서 특별시공에 시 도의적으로 정한다. 예, 주택이죠. 그러면 국토교통부 전원 범위에서 시도적으로 정한다 그랬죠. 이때 국토교통부령 전원 범위가 어떻게 되죠? 매매, 교환 1처분의 9, 임대차 등 1처분의 8. 그게 국토교통부 전원 범위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시도적으로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주택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요율을 유효표에 명시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그렇죠. 주택 외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자기가 받을 수수료 보수요율에 대해서 요율표에 명시하고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랬죠. 요율표에 명시하는 것도 의무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또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건 여기다 한 글자만 더 집어넣는다. 뭘 집어넣어라? 주택 외. 이제 백선 저는 그래요. 백선 문제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버팅기고 나가면 중간에 이제 튕겨 나갈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열받아가지고 이제 그 백선까지 이제 10월 3일 날이죠. 백선까지만 잘 버팅기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문제, 여러분들이 밖에 돌아다니는 어떤 문제를 갖다 놔도 거의 문장, 지문이나 이거 볼 수 있을 능력이 길러질 거예요 아마. 예, 믿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넘어갑니다. 자, 3번 보죠. 3번에 보면 주택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 전원 범위 내에서 협의받을 수 있다. 맞는 내용. 자, 그래서 주택 외와 관련된 부분이고, 자, 일단 4번에 보면, 자, 보수는 쌍방이죠. 자, 그 다음에 실비는요, 일방.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이 반환처 이행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이때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도, 임대 등 권리 이전 의뢰이죠. 권리관계 확인은요. 그 다음에 계약금 등 이체 비용은요. 매수, 임차 등 권리 취득 의뢰 이렇게 되죠.
자, 39번 보겠습니다. 다음, 공제사 협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맞는 내용? 틀렸습니다. 1번이 틀렸어요. 둔다, 맞습니다. 운영위원회 둡니다. 둘 수 있다가 아니에요. 어디다가 지금 문제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한 내용이다 그랬죠? 그러면 공제 운영위원회는 어디다 둔 거예요? 협회죠, 협회. 국토교통부에 두는 게 뭐예요? 예, 정책심의위원회. 이거는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둔다 둘 수 있다. 예, 이거는, 예, 다시 한번. 정책심의위원회는, 예, 둘 수 있답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는 둔다.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는 협회,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나머지는 이제 맞는 내용. 자, 협회회장과 협회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맞는 내용이죠? 특히 회장과 이사회가 임원 중 선임하는 사람 둘 묶어서입니다. 조심하시라 그랬고요. 국토교통장관은 협회 공제사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 업무 집행 방법에 변경 명의할 수 있죠. 개선 명의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국토교통장관은 이번 및 공제에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개선 명령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공제금 지급 용익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재무관리 기준을 지키라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음 파트 때는요, 요 문장이 또 뒤집어서 나옵니다.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다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 풀 수 있는 거니까. 자, 40번 보죠. 자, 이거는 공법 얘기입니다. 국토기획법상 토지거래 허가 구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거 완전 공법 문제 나온 거예요. 완전 공법 문제. 자,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허가 및 허가받을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허가권자는 누구예요? 시군구죠? 여러분들 아마 공법은 아마 더 열심히 해서 잘 하실 겁니다, 아마. 자, 그 다음에, 허가구역 지정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 그거 봐, 이제 중개사법도 대답 더 달라고 지금. 자,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유무상에 관계없이 유상만이죠. 자,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의 경매 경우를 하더라도 허가구역 안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할 때 허가받는다. 경매 허가받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러면 허가권자는 허가받을 목적대로 토지 이용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토지 이용 의무 최초 이행명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년에 1회씩 이행명령 이행될 때까지 어떻게 돼요? 강제 이행금, 이행강제금 있죠? 부과될 수 있죠. 자, 그래서 40번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일단 점수에 지구에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또 몇 개 맞춰서 쉬는 데 바쁘죠?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